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횡보 구간에 있죠. 호재들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던지고 있는데요. 자,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이 10만원을 못 찍어보고 떨어지게 될까요? 최근 삼성전자의 횡보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투자의 생각들도 분분합니다.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 혹은 이렇게 횡보할 때 조금씩 모아가야 한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미 많이 올랐고 삼성의 주가도 역시 꼭지를 찍은 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던져야 한다 등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조정받고 횡보할 때 여윳돈이 있다면 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호재는 넘쳐나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받고 흘러갈 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한 주 한 주 더 많이 모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초특급 호재가 최근에 또 하나 떴죠. 바로 퀄컴의 최신 5G 모뎀 칩인 X65와 X62 모델을 이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우선 퀄컴 하면 이 스마트폰용 모뎀 칩과 이 AP 관련해서 전 세계 1위 업체죠. 지난해 매출 규모를 봤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빼면 세계 5위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상위 업체들은 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하지만 퀄컴은 이 반도체의 설계만 담당하고 생산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수탁 생산을 맡깁니다. 즉 팹리스 업체인데요. 자, 팹리스로만 이 세계 5위의 반도체 매출액을 달성할 만큼 이 퀄컴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퀄컴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이 좀 있죠. 지난해 5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이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88을 단독으로 삼성전자에게 생산을 맡겼습니다. 이 모바일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CPU와 GPU 그리고 모뎀 칩을 하나의 칩 안에 통합한 원칩 솔루션인데요. 자, 그런 스냅드래곤 888에 바로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60은 현재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차세대 5G 모뎀 칩인 X65와 62 모델은 삼성전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물론 X60처럼 이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서 동시에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단독 공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퀄컴에서 공개한 정보 때문인데요. 자, 퀄컴은 X65와 X62의 이 모뎀 칩을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탑3 파운드리 업체의 공정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면 우선 인텔은 제외입니다. 최근 7나노 공정도 양산이 연기가 되었죠. 기술력에서 이미 TSMC와 삼성전자에 한참을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 두 업체가 남게 되는데,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8월부터 1세대 4나노 프로세서 개발이 진행 중이고 2세대 이 4나노 공정 기술도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4나노 공정은 이르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에는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퀄컴의 차기 모뎀 칩인 이 X65 역시 현재 시제품을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둘을 조합해 보면 개발 시점과 양산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삼성의 4나노 공정으로 퀄컴의 이 차세대 모뎀칩 양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TSMC는 그동안 4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를 2023년으로 꼽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TSMC의 마크 리우 회장도 2022년에 개선된 5나노 공정을 출시하고 2023년에 4나노 공정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물론 최근의 보도를 보면 TSMC가 인텔의 GPU 생산을 위해서 4나노 공장을 짓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TSMC의 4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가 당겨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GPU와 모뎀칩은 이 각각의 제품 특성이 달라서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그리고 보통 제품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개발 시간이 꽤 걸립니다. 팹리스 업체와 이 파운드리 업체 간의 설계와 생산 라인 등의 조정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려면 두 업체 간의 긴밀한 협업은 필수인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퀄컴의 이 새로운 모뎀 칩인 X65 역시 공정 로드맵상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위의 업체답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특히 최근 애플과의 협업이 눈에 띄는데요. 자, 그만큼 다른 업체와의 관계나 납기 등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 역시 이 TSMC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의 퀄컴 수주가 더욱더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를 살펴보면 일단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간에는 이 5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은 수율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밝혀지게 될 문제인 것 같고, 자, 현재 팩트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죠. 인텔의 이 파운드리 수주도 따낸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퀄컴의 현재 모바일 AP 칩인 스냅드래곤 888은 삼성이 단독으로 양산을 하고 있죠. 그 AP 칩 안에 들어가는 X60 모뎀 칩도 TSMC와 병행해서 공급 중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퀄컴과 같은 사용처들은 이미 다 알고 다른 수주를 주지도 않겠죠. 새로운 개발권과 이 수주가 이어진다는 것은 삼성의 파운드리가 건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퀄컴과 엔비디아, AMD, 심지어 인텔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의 경쟁업체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해서 삼성의 수주를 꺼려왔었는데요. 자, 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죠. TSMC가 아니면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인데 사실 이 TSMC 역시 마음만 먹으면 기술 유출은 가능합니다.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한동안 기술 유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파운드리의 이 수요로 인해서 팹리스 업체들은 TSMC나 삼성전자를 가릴 처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믿고 하루빨리 협업을 통해서 반도체를 양산해내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죠. 파운드리의 흐름은 또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의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이 파운드리 업체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미국 오스틴에
19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어느 주에서 더 나은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증설을 진행할 정도로 이 삼성전자의 입지와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EU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최대 67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등을 통해서 투자액의 최대 40% 정도를 이 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와 이 TSMC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만큼 현재 파운드리가 이 전 세계 최고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EU의 이 적극적인 움직임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EU에는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독일의 인피니온, 스위스의 ST마이크로 등 이 차량용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에서 세계 탑에 위치한 팹리스 업체들이 다수 있지만 이들 역시도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해왔었는데요. 자, 최근 모바일 AP 칩과 서버용 CPU, GPU 등의 이 수주 증가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원하는 만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죠. 자, 그로 인해서 폭스바겐, GM 등의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감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향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이 차량용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예측해 봤을 때 EU 역시 똥줄이 타기는 미국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전기 자율주행차 등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향후 파운드리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테고, 자국 내의 생산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든 EU든 필사적으로 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술력을 갖춘 파운드리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산업의 쌀이자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초격차 기술력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퀄컴의 수주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월인데요. 올 한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들려올 수많은 수주 소식들이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파운드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SMC라는 거대한 벽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2030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삼성은 초격차 기술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이 삼성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